세상은 넓고 볼 것은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영화관 그리고 콘솔까지 화면에 달린 것은 열심히 대충 주워 섬기고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화주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화면 중독의 메인 코너인 화면의 난장판 코너입니다. 이번 화면의 난장판 코너는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 투스 사슴뿔을 가진 소년입니다. 와, 노경이들. 20불에 한 줄 줄거리 혹은 한 줄 평입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지난주에 한 개 있어서 좀 힌트를 얻어왔어요. 거스도 결국에는 알고 보면은 뭐 스포가 되겠지만 약간 인공생명체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 약간 그런 느낌 있죠. 네. 그렇죠. 인공생명체로 다룰었던 컨텐츠 저희가 저번에 했으니까 네네. 요거 서복에서 좀 빌려와서 거기다 입힐게요. 아, 좋습니다. 거저 빨겠다. 플랫폼을 복제하겠다. 복제 인간처럼. 네네. 네, 인공 컨텐츠. 네. 아이한테 뿔이 나 있으면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끝이요. 거기서 끝나면 어떡해요? 아, 미안한데 끝날 때 신호라도 좀 줘. 눈을 두 번 깜빡한다든가. 그걸 원했어. 벙찌라. 내가 서복에서 봤던 그 느낌을 원했는 거야. 나는 벙찌 없는 어디 거. 사투리입니까? 어디 사투리야요? 서복 사투리. 저희 스위트스 본격적인 이야기하기 전에 드라마와 관계 있는 뭐 그런 내러티브 있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좀 띄워놓고 가겠습니다. 아, 네네. 예, 요 드라마 스위트 투스 사슴뿔을 가진 소년. 요 사슴이 또 노경 아닙니까? 대표적인 한약재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왜 내러티브가 있잖아. 네네. 계속 하시죠. 어쩐지 진지하게 시작하더라. 네네. 요즘 좀 수가 읽히는 것 같아. 가면 같은 거 쓰고. 야, 이제는 청취자분들도 다 할 거다. 말 시작할 때 진짜 진지한 척하면서 말 시작하면 저 김순풀이 또 개소리를 시작하겠구나 그러면서. 네네. 사실 체하지 말라고 배려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요 한의학과 관련된 추억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근데 네네. 이거는 제가 시작하기 전에 닥터장한테 스큐즈를 주는 게 네. 본인은 양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본인- 양의학을 공부했으니까. 양의학 쪽, 그래서 뭐 이렇게 한의학 쪽에 멘트가 없다 그러면 패스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얘기할 건데요. 아, 그래요? 역시. 그리고 디자이너입니다.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저건 다 들어줘 놓고 무슨 이제 왔어? 네네. 네, 그러면 저희 양이신 닥터정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되게 네네. 키도 작고 허약해가지고 맞아요. 부모님이 저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한약을 먹게 됩니다. 한약을 먹은 이후로 이 살이 붓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평생을 돼지로 살게 된 이런 체질을 갖게 됐다. 뭐 한약 탓이 맞습니까? 그냥 배고파서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나는 진짜로 한약 먹어가지고 체질 바뀌었다는 사람 주변에서는 처음 봤어요. 지금 닥터 형한테 처음 들었어 그 얘기를. 내 주변에는 많았는데. 그렇구나. 실제로 이제 어렸을 때는 좀 말랐다가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저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마른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반대로 막 한약도 먹고 뭐도 해보고 막 오만 떼만 걸 다 해봐도 어릴 때 그렇게 살이 안 쪘거든 우리는 친구들이 전부 다. 그런데 부럽다. 한약보다 나이 먹으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 배가 나왔어요 요즘. 그 정도 배는 또 배도 아니지. 실제로 만나서 까보면 깜짝 놀랍니다. 지금 예전 같은 몸매가 아닙니다. 네네. 아무튼 네가 이 저 정닥터 배를 까봐야 알지. 내가 이 자리에서 5분 5초 동안 5초 동안 안돼. 네네. 미쳐 쓸데없는 배부심들 미쳤네. 그래서 진짜로 한약을 드시고 체질이 아예 바뀌었군요. 우리 닥터님은. 진짜로 급격하게 살이 찌고 어릴 때 사실 먹는 양이라든가 뭐나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먹은 이후로 확실하게 살이 찌면서 좀 건강하게 지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네.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흘렀네요. 사람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으셨죠. 네. 네네. 거기까지. 정답? 네. 네네. 장닥터의 그런 꿈 같은 말랐던 시절의 이야기 잘 들었고
근데 이거는 제가 이어서 하자고 봉사가 네. 비슷한 건데 네네. 저도 뭐 지금까지도 국가공인 멸치라 가지고 아 맞아요. 예, 저도 어릴 때 한약을 먹었어요. 살찌는 약. 맞아요, 맞아요. 예. 저는 정답하고 다르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그거입니다. 흑염소 무슨 엑기스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먹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한테 전혀 그 약효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왠지 알아, 양키라서 효과가 없어져. 아, 그런가? 흑소를 먹었어야 되는데 버팔로. 흑버팔로를 먹었어요. 버팔로 달인 워터. 그런 걸 먹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저도 어릴 때 그 한약을 많이 먹었는데 저는 또 마르기도 말랐고 멸치기도 했고 약간 그 아토피 같은 것도 좀 어릴 때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이 그렇게 이렇게 건강하지가 못했어. 내가 그러니까 몸적인 생물학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이 생활이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그 한약을 많이 이렇게 막 해주셨어. 할머니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해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먹기 싫었다 어릴 때는. 어렸으니까. 싫지. 그래가지고 진짜 지금도 성격 지랄 같은데 그때 더 얼마나 지랄 같았었겠어요. 아유 말도 못하지. 3대 독자에 내가 그거 안 먹겠다고 버티기 시작하면 먹일 재간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징글징글해. 머리를 한약- 콕 씌워박고 싶어. 그래가지고 한약 달인 거 이거 해가지고 한 그릇 이렇게 한번 먹는 양 담아 놓잖아. 사기 그릇에. 네. 그거를 들고 하루 종일 나를 쫓아다니는 거야. 할머니가 사탕 하나 들고 한 모금만 더 먹어라, 한 모금만 더 먹어라. 그런 불효의 기억이 문득 떠오르네요. 아, 그 먹었으면 지금보다 더 나아졌을 텐데 안타깝네요. 그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너무 먹기 싫었습니다. 그때는. 네네. 그것도 다 돈인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죠. 그죠?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네, 우리 신PD님 마지막으로 한약에 대한 추억 있습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음. 저도 뭐 그래 다들 우리 어렸을 때 한약을 한 번씩 다 해주는 것 같아요. 먹었던 것 부모님들이. 같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가서 먹으라고 이렇게 그런 팩에 하나씩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어, 줬어. 있죠. 네. 항상 학교 가는 길에 버리고 갔어요. 그렇지. 그거는 너무 쓰레기통 급행 열차다. 버리는 것까지 좀 심했다. 야, 이 진정한 불효의 아이콘이다. 야, 이거는 진짜 상 받자. 상 받고 가자. 올해 최고의 불효의 아이콘으로 알지. 상 드리겠습니다. 보는 아야, 이거- 앞에서 입으로 입구녕으로 들어가는 꼬라지를 보고 나서 보내셨어야지 어머니가. 그거를 팩을 그냥 덜렁 들려서 학교로 보낸다는 그건 알지? 너무 그게 아니라 어. 아침 저녁은 집에서 먹였어. 어쩔 수 없이 먹고 점심 먹고 학교에서 먹으라고 맞아. 주는 거를 맞지. 내가 하루에 3번 먹기는 좀 그렇다. 그렇지. 두 번째는 버린 거지. 그거는 바로 쓰레기통 익스프레스지 내가 봤을 때. 급행 열차. 저는 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고통이었어. 거의 고문 수준이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어린 마음에 그걸 썼을까? 나이 먹으면 사실 별것도 아니거든. 그 한약, 써. 한약보다는 인생이 더 쓰니까, 그죠? 그렇지. 뭐 뭐라는 거야? 진짜. 한약을 처방할 때 그 의사쌤이 이거 쓴 거 아니다. 나중에 첫사랑 그 지독하게 쓰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했어.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미리 얘기해야지. 그랬으면 우리가 어렸을 때 잘 먹었을 텐데. 그때. 먹었지. 미리 그래요? 약간 예방 접종을 맞는다는 그- 느낌으로, 그죠? 너무 꼰대 같다. 미안. 죄송한데 그 스위트 투스 그 사슴뿔을 가진 소년 이야기 하시죠 이제. 넘어가야겠다. 한약 얘기 그만하시죠. 김숙불님 얘기 안 하신 것 같은데. 김숙불. 얘기했잖아. 얘기했어요. 저 아까 예. 흑염소 얘기했습니다. 아니 나는 녹용 얘기를 하길래 네네. 분명히 이거 허준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실 얘기를- 네. 사실 제대로 대본으로 읽으면은 여기 갈근탕이라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 여러분들이 갈근탕이 뭡니까? 네네. 갈근 그래 물을 것 같았어. 네네. 그러면 허준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탕약인데라고 지금 시작하게 대본이 적혀 있습니다. 역시 있었는데 이게 눈치 봐서 네. 빠졌구나. 네, 맞습니다. 그랬구나. 좋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언급은 했네요. 기분은 좋네요. 다행이네. 나도 혹시나 그거 얘기할까봐 나도 이제 덧붙여서 하려고 준비를 했거든. 아니 그러면 그게 이렇게 빼지 마시고 읽어주세요 좀.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네네. 노경이 이제 인삼 동추하초랑 함께 3대 보약으로 불리는데 그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노경에 대해서 이제 크게 소모된 몸의 기운을 북돋아 재생력과 면역력을 강화하고 생성된 네, 기운을 알겠습니다. 끌어올려 힘이 나겠다. 뭐 이런 알겠습니다. 내용이 있다고. 저희가 구글에 다시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상에. 이거를 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허준을 얘기 안 하고 가길래. 네.
네. 저거 지 얘기하고 싶어서 진행이 꺼냈구나 저거.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네네. 잘했습니다. 아주 아. 잘했어요. 가성비 최강인데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나 그냥 헛소리하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방송 재밌네요. 끝내도 되겠다. 아 이거 사슴 네네. 소년 이야기인데 이거 녹용 얘기를 너무 많이. 그러니까 좀 잔인하긴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좀 넘어가시죠. 네. 다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그죠? 네네. 네네. 마지막 인류 같은 새끼들. 이 최정의 상업 이 몰린 넷플릭스의 서양적인 얘기라면서 이렇게 녹용으로 시작 오래 길게 할 줄 몰랐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반성하고 다시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드라마의 첫 느낌 얘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예고는 요즘 잘 안 봐요. 막 영화를 기다리는 건 예고를 좀 보는데, 그렇죠. 나머지는 예고를 보면 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니까는 예고 같은 걸 보면 좀 이상한 그 상상력이 생겨서 내용을 유추하게 되니까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썸네일 정도를 보고 그냥 좀 이렇게 느낌을 재는 편이에요. 요즘엔 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 이 썸네일 봤을 때 그 전형적인 동물형 아이 그런 수인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 중에 호소다 마모루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제가 늑대 아이를 참 재밌게 봤었거든요. 재밌죠. 재밌죠. 네네. 네. 그래서 그 늑대 아이를 보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이 동물의 아이가 가지는 그런 시련이나 적응기에 대해서 잘 표현을 했는데 네. 요게 또 그 느낌은 뻔하잖아요.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내용일 거고 이게 또 그레이트 아메리카의 자본이 들어가면 또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레이트. 그레이트. 그레이트 아메리카. 기분 좋네요. 트로프가 뭐야 진짜. 그래서 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헐리우드가 그런 게 있어요. 쿨타임이 차면은 네. 옛날 동화 현대적으로 해석하기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번씩 네네네. 되게 많이 해요. 옛날에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그 전에는 피터팬도 되게 많이 했었고. 맞아요. 그래서 나 이게 내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왠지 피노키오에 대한 그런 현대적인 느낌이 아닐까라는 거. 나만 사람이 아닌 존재 뭐 약간 나만 다른 어린이. 네. 오 신선하네요. 네네. 네. 근데 왜 신선한지 알아요? 왜죠? 그렇게 공감이 안 가기 때문에. 그치. 딱 맞아 정확한 얘기인데.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서. 그래서 그치 기가 막히게 빗나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약간 그런 게 있었지. 이게 그 사슴 뿌리 나무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렇죠. 피노키오 한 스푼이 좀 들어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아니었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그런 좀 보면서 첫 화를 보면서 느꼈는 게 네. 처음부터 좀 차별이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되게 배척을 하잖아. 하이브리드라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엑스맨 같은 이야기를 엑스맨 그런 게 되게 그 비슷하죠. 도련변이에 대한 그런 배척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좀 더 고급스럽게 오히려 이게 전체 관람가는 아니지만은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더 심도 있게 깊이 다뤄가지고 잔인하지 않지만 굉장히 잔인하게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가라고 했는데 뭐 조금은 있었긴 했는데 역시 그런 거는 좀 아니더라고요. 뻔한 얘기는 안 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로는 뻔한 부분이 좀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잘 지나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다음 같이 정답차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시죠. 처음 느낌을. 그러니까 그 새로운 종이 생겨나고 이제 그것도 이제 질병 발생 후에 네네.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이제 백신의 실험체가 된다는 거. 뭐 어. 그런 거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소재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죠. 애들이 이제 실험체가 된다는 이런 거니까 이게 헐리우드에서도 원래 그 아이들을 좀 함부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좀 피하는 게 많이 보이는데 근데 이런 설정을 함으로써 좀 이득이 되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엑스맨처럼 그 뭐 돌연변이랑 인간이랑 좀 사회 정치적인 대립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렇죠. 근데 네네.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로 한정을 지어버렸잖아요. 그 새로 태어났거나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다른 종에 대한 그 대척 같은 느낌보다는 좀 뭔가 좀 보호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느낌. 아이들이다 보니까. 예. 그렇기도 하고 나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 그게 꼭 질병이 있어서 그 어떤 새로운 하이브리드들이 탄생하는 게 아니라 네. 세대 갈등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좀 있었어요. 약간 그런 것도 있죠. 뭔지 알죠? 그러니까 왜 항상 모든 시대에 새로운 신세대들은 기존 그
그 세대들이 약간 저마들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를 모르겠다. 돌연변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항상. 요즘에도 뭐 90년대생이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이해 못하겠다. MZ 세대 뭐 이해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질명에 대한 이야기가 맞는데 문득문득은 중간중간에 나는 그런 지점도 좀 있더라고. 약간 이게 세대 갈등처럼 보여지는 약간 그런 게 느낌. 있죠. 네네.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세대 갈등 같은 이게 그 덕후들 사이에 있어서 세덕 갈등이라고. 옛날에 우리 90년대 덕후들이 막 그 오나이 신님의 베르단디 이런 거 겁나 빨았는데 요즘 애들은 베르단디 보면은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좀 약간 나 실망했어. 베르단디를 진짜 몰라.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베르단디가 아니, 근데- 너무 유명해가지고 우리 때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단단히 해라, 열심히 해라, 제대로 해라 이런 뜻으로 단디 해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데 단디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끼리 항상 베르 단디 해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짜 오랜만이다. 아 이거 진짜 그 서울 사람들 공감 못 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너무 로컬 개그였는데 아니 로컬일 뿐만 아니라 너 향 냄새가 나다 보니 끝까지 갔다. 와. 니 뭐 하든지 항상 베르 단디 해라 하면서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 세대에서는 유명한 만화였는데 그죠? 아, 그럼요. 그쵸. 네네. 근데 요즘에는 애들 모른다 그러더라고. 좀 음. 약간 그 슬픈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네. 세덕 갈등 같은 거. 네. 정답은 계속 해주시죠. 아니 그 내가 덧붙이자면 이제 그 하이브리드 된 그 종들이 그 동물이랑 섞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약간의 그 이제 아까 뭐 애들이기 때문에 약간 보호해야 된다는 느낌에 더해가지고 약간의 그 동물 보호에 대한 느낌 그런 것들도 약간 한 스푼 넣지 않았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맞아요. 좀 드는 거.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저는 좀 어떻게 봤냐 하면은 이게 네네. 일단 뭐 앞에서도 잠깐 우리 신 PD님께서 작품 소개해 주시면서 DC 원작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깜짝 네, 놀라지 네. 않았습니까 제가? 엄청 놀랐어요. DC 원작이라는 거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정말 놀랬고 원작이 뭐 그 제가 원작 그 뭐 카툰 자체가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모르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요 드라마 작품 분위기가 포스트 아포칼립스 뭐 약간 생존물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좀 밝고 동화 같다고 해야 되나? 경쾌하죠. 굉장히 경쾌한 느낌을 줘가지고 굉장히 좀 그런 면이 신선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이 신선했고 좀 영상미도 한몫했던 것 같아. 이게 막 그 마치 디즈니 원작이라고 해야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있잖아. 이게 DC가 아니고 그렇죠. 원작이 그 정도로 조금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이게 신 PD님 그러니까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게 신 PD가 그저 빠는 DC와 신 PD가 아주 극혐에 맞지 않는 디즈니의 콜라보 같은 느낌인데 이 작품이 마치 불쾌하네요. 표정 진짜 더럽네. 신 PD는 이 드라마를 보면 좀 인지 보조화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나는.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사실 DC보다는 약간 디즈니스러운 느낌이 많긴 하죠. 저는 디즈니스러운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땠어? 모르겠어. 근데 이게 DC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DC 영화, 뭐 DC 만화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이제 점프 만화, 챔프 만화 그런 느낌이잖아. 우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뭐 그렇지.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유명한 게 게 히어로면 대표적인 게 히어로물들이지. 배트맨 슈퍼맨이다 보니까 그거로 많이 좀 생각하게 되죠. 아무래도. 물론 저도 이제 인지부자가 오긴 했습니다만 분해 술술 분해. 이게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뭐 방송을 좀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개인적으로 장르를 떠나가지고 이게 조금 작품들이 밝은 분위기를 좋아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기 때문에 요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 인생도 존나 어두운데 어두컴컴하고 깜깜하고 안 보이고 이런데 이게 그래서 막 저기 봉삼이하고 내가 터미네이터 2 좋아하잖아. 겁나 밝잖아. 핵 터져가지고. 눈 신명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소리고요. 그런데 막 영화나 드라마까지 심각한 분위기 이런 작품들 막 그렇게 찾아보게 잘 안 되는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근데 요새는 또 보면은 불가피하게 요번 작품도 그런데 약간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나 좀비물 이런 게 거의 뭐 이제 대세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진짜 약간 주류 컨텐츠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많죠. 진짜 종류가. 맞아. 이게 진짜 뭐 이대로 두면은 전원일기 새로 찍어도 좀비 나올걸요. 그렇습니다. 대추나무 좀비 걸렸네 이런 거. 아 진짜 걸려 있을 것 같아. 너무 무섭다. 너무 미치겠다. 마을 어귀에 야, 걸려 있을 것 같아. 심지어 아니
대추나무 되게 그런 거 있잖아. 번개 맞은 대추나무는 그런 이제 테마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근데 거기 존버가 걸려있다는 거기 마을 사람들이 막 잡아놓은 좀비들을 걸어놓은 거지. 정말 무섭네요. 개소리고요. 죄송합니다. 개소리고요. 그러니까 요런 게 너무 대세 주류다 보니까 이제 요런 작품들이 많잖아요 요즘. 네. 그런데 그런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조금 뭐 핍진성이나 개연성, 뭐 세계관 이런 것 때문에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뭐 그게 긴장감을 끌어가야 된다라는 특징 요런 것들도 맞습니다.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톤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 요 작품은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내내 좀 비교적 밝고 좀 희망적인 느낌이 느껴져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되게 좋았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밝다고 해서 중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가 갖춰야 될 미덕, 뭐 멸망한 세상이 어떤 무너진 인간 사회, 그죠? 뭐 그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 뭐 인간들의 어떤 민낯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묘사가 막 부족했냐?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 솔직히. 맞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좀 더 잔인하게 느껴졌죠. 맞아요. 잔인하면서 분위기가 밝으니까. 시사적으로 이렇게 막 폐부를 찌르는 듯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연출들도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조금 막 라스트 오브 어스 2 같은 게임처럼 필요 이상으로 불필요하게 어둡게 끌고 가지 않는. 라스트 오브 어스는 가족애가 있는데 끝나면 염통이 뜨뜻하거든. 그거는 진짜 진정한 가족애라. 그거 오락 너무 길게 해가지고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피 안 돌아서 눈이 필요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되게 좋았고 이게 거기에서 그 주인공 거스 역할을 했던 배우가 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습니다. 아니 되게 연기도 되게 뛰어났고 일단 연기를 떠나가지고 얼굴 자체가 너무 해맑아. 너무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외모 자체가 진짜 큰 역할을 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너무 해맑고 철없이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느낌 자체가 진짜 사슴 같아. 한 마리의 사슴 같아. 그래서 가끔 총으로 쏘고 싶더라. 저런. 아니 가끔 막 저기서 저런 행동을 이 새끼 총으로 총 맞으려고 진짜 그런 느낌 한 번씩 들지 않았어요? 약간 고구마 전개 한 번씩 있잖아. 약간. 셰피디 솔직히 해라. 최후의 인류제. 솔직히 얘기해라. 잡아 죽여야 돼 아주. 그렇지. 마음에 드네. 그런 자세.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 닥터 선생님은 원래 조금 분위기가 어두운 작품들을 좋아하잖아. 소나자, 공포 그렇죠. 영화나 이런 것들. 어땠습니까? 좀 너무 밝아가지고. 근데 저는 밝아도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존나 괜찮았어요. 아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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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던 것 같고 네네. 이게 좀 약간 현재 시국이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맞아요. 갑자기 막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뭐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네. 이제 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마스크를 쓰고 맞아. 마스크를 맞아요. 이렇게 올리 쓰고 이건 뭐 결국엔 뭐 한 연구소에서 약간 시작됐다는 의혹이 있는 것까지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도 지금 코로나 시국이랑 좀 일부러 좀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창작이라는 활동을 계속 해가지만 그러니까 그 시대 당시에 어떠한 진짜 큰 시류나 큰 사건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무시 못하는 것 같아. 창작이.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한때 보면은 옛날 문학 작품들 이런 거 보면은 막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런 배경으로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죠. 주류를 이룬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경제가 힘들었을 때는 경제공황 대공황 이런 뭐. 뭐 그런 것들을 다룬 작품들이 많은 것처럼 지금 시대에는 이런 막 대규모 질병 사태 이런 게 진짜 요런 창작물들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문화적인 게 사실은 이제 그 시대에서 제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잘 먹히니까. 공감대가 생기고 공감대도 많이 생기고. 아무래도 맞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산이다 보니까 요런 거를 조금 그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조금 아쉬웠던 건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밝은 거는 괜찮은데 좋은데 이게 이야기 전개 중에 좀 반복되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 조금 유쾌하게 좀 넘어가죠. 한두 번은 괜찮다고 치는데 이게 거의 매번 어떤 사건에 휘말리는 당사자가 직접 사건을 돌파하기보다는 제3의 요인으로 인해서 쉽게 위기 상황을 벗어나 버리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어떤 약간 꼼수가 반복되더라고 계속 좀 어떻게 보면 쏘고 싶었죠 그때. 그 정도는 아니었어. 어떻게 보면 그 러브 앤 몬스터스의 주인공처럼 거스가 좀 맞아 되게 운이 좋아 보이기도 해요. 맞아요 말씀 잘하시네요. 쉽게 돌파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장면들을 좀 꼽아보면 그런 거 있잖아. 처음부터 아예
근데 이제 울타리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울타리를 벗어난 직후부터 이제 약간 마지막 인류 이제 우리 신PD 같은 놈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위기에 빠진 거스를 제퍼드가 구해주면서 이야기가 시작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랬고 뭐 중간에 뭐 음식 구하러 간 기념품점에서 거스가 잡히는데 알고 보니까 나쁜 사람들은 아니고 좋은 가족들이 살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든가 계속 뭐 아니면은 결국 나중에 뭐 기차를 탔는데 기차에서도 막 마지막 인류가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까 친한 친구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조금 위기 상황으로 갔다가 그게 아무것도 아닌 상황으로 이렇게 전복되는 약간 그런 게 조금 약간 병적으로 좀 집착적으로 반복된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 전개 방식이. 그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크게 얘기가 3가지 이야기로 나눠져 있잖아요. 3명의 이야기가. 네네네. 그러니까 봉삼 씨가 말한 대로 거스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모험 활극 느낌으로 계속 하고 저기 에이미 같은 경우에는 그 박사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육아일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근데 산다. 나는 싱 박사가 이야기가 거기는 너무 우중충중해. 진짜. 그렇긴 했어. 네네. 거기는 막 이제 계속 자기가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얘들을 실험처럼 시켜서 뭐 그런 치료제를 만들어야 되면 막 고뇌가 너무 확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그게 이제 위기가 반복되는 게 저쪽에서 이제 너무 심각하니까 이쪽에서 좀 텐션을 많이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반복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너무 밝게만 나오면 좀 그러니까 저쪽이랑 좀 안 맞으니까.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어. 영화 겟아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약간 그 마을이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는데 그 공동체 그 마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뭐 약간 공포 스릴러 영화에 나오는 약간 미스테리한 마을 같은 약간 그런 맞아. 느낌이죠. 아니 심지어 저 집 불태우고 있는데 밖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거 보면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들. 너무 무서워. 아니 심지어 집안에 사람들을 묶어놓고 그러고 있잖아. 맞아. 너무 마지막 인류보다 더 미친 놈들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걸 더 보여준 거지.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 화형식을 거행하고 그러는 게. 그렇습니다. 거스랑 대비돼서 너무 무서워.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확실히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너무 어둡지 않았다. 밝았다. 그런 부분은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네네. 뭐 제가 이제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네네. 뭐 이렇게 뭐 3가지 얘기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 약간 위쳐 생각나더라고. 그러니까 위쳐도 보면은 약간 각자 다른 시간대인데 어쨌든 이야기가 그렇죠. 하나로 끝으로 갈수록 하나로 모이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딱 끝에 이제 딱 하나로 모이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그렇고 조금 아쉽다고 얘기할 만한 거는 이게 좀 미드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런 좀 약간 판타지나 아포칼립스물 같은 거는 세계관 설명하다 한 시즌 끝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요 드라마도. 이 드라마도 뭐 물론 이야기 진행은 이야기가 허술한 건 아닌데 그렇진 좀 않았어요. 설명이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얘기가 여기서 끝난다고 몇 편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잖아. 그랬잖아. 진짜 끝날 때 이게 아닌데 너무 황당했어요. 저는 그 시즌 뒤쪽에 뭐 더 나올 거라 생각을 못 하고 나도 8편 딱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치. 갑자기 나도 끝나니까 에잉? 약간 이렇게 8편째 보면서 이야 너무 급쟁인데 이거를 다 맞춘다고 이 시간에 그러면서 대단한데 역시 하리우드 자본이야 그러면서 감탄하고 있었는데 시즌 2가 있었어. 그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넷플릭스가 원래 자동으로 이제 뒤에 뭐 약간 엔딩 스크롤 다음화 저 스킵 하잖아. 근데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화까지 넘어가 버리면 아예 넷플릭스 홈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디까지 봤는지 생각 없이 그냥 쭉 보고 있었어요. 근데 드라마가 한창 잘 진행되다가 넷플릭스 홈으로 갑자기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가 오류가 났나 싶어가지고 다시 들어가 봤거든. 근데 드라마가 끝났더라고.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몇 편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세계관 설명하느라 시간을 많이 썼다 뭐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뭐 그리고 이제 좀 그런 거 있어요. 아포칼립스물로서 이제 역할에 좀 충실한 거. 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이제 좀비물이면은 좀비보다 사람이 무섭다. 바이러스가 나오면 바이러스보다 사람이 무섭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표정은 왜 그렇게 못생기게 짓는 겁니까? 너무 흔해서 너무 흔한 얘기라. 네네. 근데 요 드라마의 장점이랄까 그런 게 있다면은 보통 네네. 이제 바이러스나 좀비 같은 거 이제 그런 아포칼립스물이 나오면은 좀비나 바이러스
바이러스 뭐 이런 크리처 괴물들이 약간 배경처럼 취급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바이러스나 크리처들이 생긴 이유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기보다 걔들은 이제 갈등의 그냥 약간 원인 배경이 되는 거고 그 바이러스가 생기거나 그런 이유들이랑 얘들이 갈등을 겪는 게 뭔가 하나로 합치되는 경우는 잘 없어 보면은. 근데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그 바이러스의 기원부터 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탄생 요런 거 그리고 애들이 겪는 일까지 해서 모든 게 이제 그 원인에 딱 그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딱 세계관이랑 요런 게 같이 간다는 점은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것도- 그 예전에 있었던 그 떡밥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냥 그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네. 되게 잘 설명해서 풀어줘서 맞습니다.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 거 봐요. 워킹 데드 같은 거 보면은 이미 좀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 관심이 없지. 좀비는 저 들판에 떠다니는 저 약간 풀떼기보다 못한 존재야. 좀비는 시즌 뒤에 시즌 가잖아. 그러면은 처음에는 좀비 주변에 몇 마리 있고 이러면은 좀 저기까지 어떻게 갈지 쫄리는데 이런 느낌이 있는데 맞아. 나중에는 한 30마리, 60마리 있어도 그치. 신경도 안 써 이제. 보는 이 시청자들도. 약간 야생동물 같이 된 거지. 맞아. 네네. 그러니까 대신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한 가지 요소로 딱 모이는 게 그런 것들은 이제 맞아요. 끝까지 이게 시즌이 계속돼서 잘 풀리면은 굉장히 명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실제로 그런 질병에 의해서 태어난 하이브리드들을 또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기도 하고 그죠 작품이.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아포칼립스물로서 그런 완성도 같은 게 되게 괜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아니 나 그 아포칼립스 얘기를 하니까는 네네. 그 아까 봉사비도 좀 얘기해서 밝다 그랬는데 네. 또 약간 그 살아봄직한 아포칼립스 같은 이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살아봤던 것 같아? 아니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는. 살수 있을 세계 워낙에 말이 뭐 있는데. 자연이 오염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사실. 그래서 뭐 괴물이 있다든가 내 목숨을 쫓는다든가 그런 게 또 없고. 맞아. 또 여기 보통 이런 아포칼립스물에 군부가 나오면은 걔들 되게 또 잔혹하잖아요. 맞아. 네, 그렇죠. 뭐 어린애들한테 옛날 저 국민학교 선생님들처럼 못하게 굴고 막 그러는데. 그런 아니 건- 얘기를 되게 잘 꺼낸 게 나도 진짜 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게 살아봄직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게 드라마 보던 내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좀 이게 평소 자주 보던 아포칼립스물하고 좀 다른 게 이게 네. 폐허가 돼가지고 완전히 무법천지처럼 변한 세상이라기보다는 이게 조금 살아남은 인간들 사이에서 어떤 일정 수준의 질서는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듯한 그런 그렇죠. 느낌이 네.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 이게 뭐냐면 무서운 질서. 암묵적인 질서. 걸리면 죽는다. 북한 같은 질서. 서로 감시하고 서로 감시하고. 맞아. 우리 김수뿔님 다녔던 초등학교처럼 서로 밀고하고 밀고하고. 저 사람. 1일 1일 밀고 하고 칭찬받자는 거. 아니 근데 그게 맞아. 그게 약간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왜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지 그냥 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 전기가 잘 들어와서 그래. 그것도 그래.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 그건 좀 그것도 그런 거 좀 같아. 신기하긴 하더라. 그 처음에 그 거스 아빠랑 거스가 이제 거기 오두막에서 살게 될 때 진짜 숲속에 그 다 막 무너져가는 그냥 아무도 안 쓰는 것 같은데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막 전기불 켜고 막 그러더라고. 그거다. 그러면 피카츄. 피카츄 하이브리드. 아니 그 거스가 포켓몬이었어? 포켓몬. 거스가 포켓몬이었어? 지나면 라이츄. 사슴몬이었어? 거스가? 세상에. 심하네 심해. 그래요. 그럼 모든 실마리가 다 풀렸군요. 그렇죠. 아니 그런 거 말고도 전기 들어오고 이런 네네. 거 말고도 좀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 뭐 어디에 살든지 사람들이 결국 터를 잡고 자기 집을 이렇게 뭐 자기 이제 거처를 마련해 가지고 살면은 이제 네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타노스의 지론처럼 음.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인간이 너무 많은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서 그 지구에서 인간들이 이제 멸종하고 나면 수가 확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사실 자원 자체는 풍부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보던 약간 포스트 아포칼립스 물들처럼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그거 놓고 죽고 싸운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돼 그게. 근데 그럴 수도 오히려 있겠다. 그럼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산품이라든가 아니면 식량 같은 거는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이 식량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안 하더라고. 그리고 맞아. 에이미 같은 경우에도 약간 뭐 쇼핑하러 가자 뭐 이러면서 그냥 동네 맞아. 마트에 가가지고 그냥 어. 뭐 자기 갖고 싶은 거 다 담아서 오잖아 그냥. 맞아. 그런 것처럼 그러고 많이 남는 것 같아.
전기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핵발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수력발전 같은 거 있잖아. 왜 굉장히 큰 댐이 있잖아. 미국은 그 약간 산업혁명의 상징자 같은 그 댐이 있잖아요. 후버댐. 거기서 이제 물만 계속 내려오면 전기가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이상 그렇게 다 멸종하고 사람들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쓸 양이 있을 거란 말이지. 전기도 그런 면들이 조금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었어.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군부가 그렇게 포악하지 않다 그런 거 플러스 사람들이 자기 바운다리가 있으면 굳이 그걸 벗어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이 약탈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야. 그래, 이게 사실 뭐 질병 때문이지 진짜 무슨 괴물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뭐 집들 자체도 뭐 파괴될 이유가 사실 없고 그냥 차라리 빈집이 더 많겠지 죽은 사람들 때문에. 그럼 그렇다고 해서 뭐 공산품들이 부족해가지고 생활용품들이 부족해가지고 막 무슨 플라스틱 공산품 하나 놓고 싸운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만 해도 엄청 많을 텐데. 그거니까. 맞아. 그런 거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긴 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세계관에서. 네네. 그래서 참 그게 저한테 좀 살아봄직한 그런 아포칼립스 이 정도는 그 약간 그런 시나리오를 이렇게 뭐 약간 부동산처럼 들고 다니는 거야. 아 이런 세상 망했는데 너무 힘든데요. 못 사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막 메모를 보여주다가 아 이건 안 보여드리려 했는데 이 스위트스 요거 스위트스 요거는 요거는 뭐 받아들이는 경우에 따라서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봤는데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런데 살 수 있어 내가. 요거 계약합시다. 계약하고 여기 살겠습니다. 요건 괜찮네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네. 합리적인 세상의 마감을 보여줬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